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우현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관람하실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34 전시실에서 열리는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입니다. 이 전시는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 주제 기획전입니다. 사물을 인간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존재로 바라보고 사물과 인간이 함께 만드는 대안적 시나리오를 제안하는 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자연에서 원료를 가져와 사물을 끊임없이 디자인하고 생산해냈습니다. 전시는 이와 같이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패턴이 사물을 물건의 차원에 머물게 했다고 보고 예술적 사고의 전환을 통해 사물의 개념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전시의 배경이 된 한 가지를 꼽자면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에서 15년 만에 박물관, 미술관 정의를 개정한 건데요. 눈에 띄는 변화는 포용적, 다양성, 지속가능성, 윤리성과 같은 박물관의 태도나 방향성과 관련된 용어들이 추가된 점입니다.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우리 미술관에서도 이제껏 하지 않았던 주변으로 밀려난 이야기를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전시 제목 사물은 어떤 꿈을 꾸는가는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로 사물을 가정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전시는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일컬어지는 철학적인 흐름을 따라가는데요. 이 흐름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전통에서 벗어나 인간 이외의 동물, 식물, 기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사물에 대해 비인간이라 칭하며 공생의 윤리를 강조했습니다. 사물을 인간이 가져다 쓸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양한 세계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경이로운 사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물들을 제대로 알아차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물을 그저 물건이나 상품으로 생각해 오지는 않았나요? 사물의 세계라 이름 붙인 첫 번째 전시장에서는 사물을 물건 또는 상품으로 동일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줄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물질로 탐구한 디자이너의 작품과 사물의 감각과 차원을 전환하는 설치와 사진을 통해 사물이 다른 어떤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보려 합니다. 이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네덜란드 디자인 스튜디오 드리프트가 2018년부터 만들어 오고 있는 머터리얼리즘 연작 중 일부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전구, 총과 총알, 핸드폰, 자전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해의 상징적인 물건을 선정하고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바비 인형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이 흥미로운 지점은 일상적인 제품을 해체하여 사물을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재료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해체한다는 발상이 눈길을 끄는데요. 여러 개의 직사각형 덩어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각 재료와 정확히 같은 무게이며 따라서 이 사각형들이 모이면 작품 캡션에서 말하는 특정한 사물과 똑같이 됩니다. 그중 하나는 1999년에 출시된 노키아 3210입니다. 이 모델은 당시 최첨단 기능을 갖춘 휴대폰으로 유럽과 북미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리프트가 분해한 휴대폰은 일정량의 알루미늄, 수산화 니켈, PVC, 주석, 구리, 게르마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드리프트는 노키아보다 훨씬 늦게 출시된 아이폰 4도 분해한 바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스마트폰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들을 보면 환경 문제와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니켈과 같은 화학물질은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고 코발트와 텅스텐과 같은 원소는 채굴 산업과 연결되어 있죠. 이처럼 드리프트는 사물을 끊임없이 제조하는 사고를 비판하면서 소비자와 환경, 기술과 윤리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우리를 이끕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장섭은 참여적 소셜 디자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디자이너, 실천적 교육을 행하는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연구실 디스코랩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순환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 작가는 2021년 서울에서 발견한 다양한 소재를 수집한 머터리얼 서울을 2023년부터는 해조류 분말가루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보텍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텍스는 자연에서 완전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적인 소재로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이 신소재는 해조류 분말가루에 어떤 재료를 섞느냐에 따라 다양한 색과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진열장 속 사각형의 소재 위에는 숯, 치자나무, 비트, 크로렐라와 같은 다양한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소재를 이용해 만든 옷도 2점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장섭 작가는 해조류 분말가루를 이용해 만든 옷을 2024년 4월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선보인 바 있으며 지금 보시는 옷들은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된 작품입니다. 드리프트와 이장섭은 사물이 자연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이장섭은 드리프트와 달리 재료가 제품이 되는 반대의 과정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우주 리미영은 유병준과 이미영으로 구성된 팀으로 기획 공모전을 같이 준비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4년부터 지금까지 키네틱 조각, 드로잉, 실시간 인터랙티브 영상 작업을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22년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선보였던 작품을 이번 전시에 맞춰 새롭게 구성한 것입니다. 이 작품이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 작가들은 현재의 소비 문화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몇만 년의 시간이 흐른 뒤 미래의 생명체가 발견한 플라스틱 화석으로부터 멸종된 존재의 소리가 흘러나온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다고 하네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줍고 그것을 디스크로 만들어 재생하면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소리가 날 테죠. 약 10m 너비의 벽에 4줄로 35점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으로 커다란 기계장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장치 위로 뱅글뱅글 도는 사물이 보일 텐데요. 기계장치에는 센서가 있어 관람객이 가까이 다가가면 사물에 입혀진 소리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벽 설치에는 늘 한 개의 작품이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다른 사물의 소리를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QR코드를 통해 각 사물의 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상 디자인 영역에서 사물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업사이클링 또는 리사이클링을 떠올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이 사물의 본래 기능을 연장하고 더 오래 사용하게 하는 거라면 이 작품에서의 사물들은 본래의 맥락이나 용도에서 벗어나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신기우는 2005년 첫 개인전에서 사물을 갈아 사라지게 하는 장면을 연출한 진실에 접근하기 영상 시리즈와 실험적인 설치 작품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작품에서는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가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온 가운데 만화 캐릭터 아톰 모양의 장난감이 무참히 분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영상에서는 연두색의 자명종 시계가 기계에 의해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은 영화 올드보이의 장중한 선율이 배경음악으로 흐르며 시계의 소멸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명종 시계는 시간의 흐름과 현실의 불가피한 변화를 상징하며 작가는 이를 통해 현대인의 삶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무력감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 작품들의 의미는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물건을 글라인더로 갈아버리는 행위는 이것은 사물을 감싸고 있는 이미지, 기호, 상징 등이 지워지면 모든 것은 한낱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코백과 명품백이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다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 작품은 사물의 외피를 걷어내고 사물의 본질을 보자는 뜻에서 전시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섹션으로 가볼까요?
오랫동안 사물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물은 사회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는데 인간이 중심인 세상에서는 사물들이 마치 비물질적인 존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물은 건물, 교통, 에너지 공급과 같이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기본 요소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저 케이블, 하수도처럼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지면 아래로 감춰져 유령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인간이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물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섹션에서는 사물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사물은 인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짚어보며 사물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포르마 판타스마는 2009년부터 자연과 건축 환경의 관계를 리서치 기반의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르마 판타스마는 형태라는 뜻의 포르마와 유령을 뜻하는 판타스마가 결합한 말인데요. 통상 사람들은 디자이너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믿지만 포르마 판타스마에게 디자이너란 유령에 빗대어 추상적이고 지적인 행위를 통해 세상의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번 전시에서 보여주는 영상작품 3점은 2020년 영국 런던의 서펜타인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캄비오에 출품되었던 것들 중 일부입니다. 당시 전시회에 나온 가장 초기 작품은 1851년 대형 박람회에서 처음 전시된 희귀 나무의 샘플로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였고 가장 최신작은 포르마 판타스마가 디자인한 전시용 가구와 좌석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2018년 이탈리아 북부에서 발생한 폭풍에서 쓰러진 나무 한 그루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전시에 출품된 모든 나무 조각에는 기후변화와 자연의 움직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담겨 있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포르마 판타스마는 캄비오와 숲을 위한 나무 보기, 참나무를 통해 유럽의 벌목 산업을 조사한 후 제작한 영상과 나무가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로서 둘 사이의 공생을 요청하는 영상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인간이 자연을 자원의 저장고로 여기는 개발주의적 사고는 나무가 자연에서 인간 세계로 넘어온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영상을 교차해서 본다면 다양한 세계에서 공존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카 로텐보그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가속화되는 상황, 그리고 이런 세태가 초래하는 노동과 가치 생산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영화, 건축, 설치, 조각으로 결합하여 선보여온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입니다. 2017년 제작한 코스믹 제너레이터는 미국과 멕시코, 중국을 오가는 사물과 인간을 초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작가는 멕시코 멕시칼리와 미국 칼렉시코, 중국의 리우 시장에 있는 현지 상점과 레스토랑을 지하 터널로 연결하는데요. 터널을 오가는 것은 사물이기도 하고 인간으로 변한 사물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모이는 인물들은 마치 거대한 무대 공연의 주인공으로 느껴지는데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인간 또한 사물처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꼬집어 보여줍니다. 사물이 있어야 할 곳에 인간이 있는 장면이나 알록달록한 리우 시장의 플라스틱 상품들이 진열된 장면, 어디로 이어지는지 좀처럼 알 수 없는 터널은 사실과 허구가 뒤섞이며 마술 같은 풍경을 자아내고 자본주의가 가진 부조리함을 강조하기에 충분합니다. 같은 작가의 또 다른 작업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만들어진 키네틱 작품으로 오른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돌리면 연쇄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손잡이를 계속 돌리면 빛이 나오면서 식물이 자라나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는 작품을 하나의 축소된 사회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회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건 인간의 노동력이고 여기에서 가장 낮게 위치한 존재도 인간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박고은은 도시공간 속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디자인 및 미디어 기술을 통해 재해석하는 작가입니다. 특히 기록되지 못하고 사라진 것과 사라질 것에 대해 관심을 두고
실증 자료에 기반한 데이터로 시각화 작업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1900년대 한국의 사라진 근대 건축을 디지털 매체로 아카이브한 연구가 있습니다. 작가는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던 건물들이 여러 이유로 헐리고 사라진 현 시점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은 영화와 신문 등에 남아있는 옛 건물들의 자료를 디지털 환경에서, 그리고 사라진 근대 건축 제목의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 박고은 작가가 만든 신작 감각 축적은 센서가 인지하는 인간, 사물에 의해 데이터화된 인간을 시각화한 작업인데요. 전시장 바깥 기둥에 웹 카메라가 달려 있고 넓은 공용 공간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전시장 안에 설치된 센서가 관람객을 감지하면 새로운 정보값이 더해지면서 화면이 다채롭게 만들어집니다. 통상 인간이 주체가 되고 사물은 객체가 되지만 이 작품 세계에서는 두 존재의 역할이 뒤바뀝니다. 센서는 1과 0으로 관객이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는데요. 관객은 이 작품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 1이 되기 위해 센서가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사물을 물건이 아닌 어떤 것으로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사물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관계가 물건으로서의 사물 개념을 해체하기 위한 사전 연습이었다면 어떤 미래에는 사물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두는 섹션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만 사고할 수밖에 없기에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인간 너머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사변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한 논리적 사고만으로 현실을 인식하려는 사고 실험을 뜻하며 낯섦, 상상 등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화, 공상과학 소설, 슈퍼히어로를 다룬 영화 등도 사변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미래는 다양한 존재들이 우연히 만나고 이들 간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예상치 못한 전개로 새로운 리얼리티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뒤섞인 낯선 시공간에 가깝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할 법한 사물, 하이브리드 신체, 현재 분류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생명체 등이 어우러진 세상에서는 인간과 비인 간의 구분도 모든 형식적인 제약도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호주 출신의 디자이너 루시 맥네이는 필립스의 디자이너 출신으로 스스로를 바디 아키텍트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바디 아키텍트를 직역하자면 신체 건축가가 될 텐데요. 실제 작가는 어릴 적 발레를 한 이력을 바탕으로 사진 속 모델, 영상 속 퍼포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릴 작업은 2020년 팬데믹 시기 개개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을 때 제작한 작품입니다. 고독한 생존 보트는 지구에 남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길을 떠난다는 사변으로 고안된 작품입니다. 보트의 외곽은 멤브레인이라는 원단으로 만들어졌는데 자세히 보시면 원단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보트 한켠에 있는 스위치를 켜면 보트 아래에서 바람이 주입되는 방식인데요. 탑승자가 생존 보트에 올라타 놓으면 몸에 맞게 보트의 풍선이 가라앉게 되겠죠. 벽에 붙은 사진처럼 말이에요. 보트는 마지막 인류와 세상 사이의 완충 장치이자 유일한 동료로서 탑승자와 보트가 완전한 한 몸이 되어 어딘가로 떠난다면 그 모습은 인간과 사물의 경계가 무너진 트랜스 휴먼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잭슨홍은 미술가이자 산업 디자이너로 2005년 이후로 순수 미술과 디자인에 중첩된 영역에서 다양한 서치의 작품을 선보여 왔습니다. 러다이트 운동회는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를 스포츠 게임으로 형상화한 것인데요. 13m에 달하는 높은 층고의 공간에서 관객들은 자유롭게 공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은 19세기 초반 영국의 방직공들이 산업혁명에 반대하며 기계를 파괴하려고 했던 사건으로 오늘날 상황에 빗대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불안함을 담고 있습니다. 1950, 60년대 유행한 장난감 로봇이 경기장의 외곽선이고 그 속에는 출처가 모호한 골대, 장애물, 공이 놓여 있습니다. 이 경기장을 위에서 본다고 상상해 볼까요? 회색 둥근 의자 2개는 로봇의 눈이고 공이 놓인 곳은 입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농구 골대의 형태를 변형한 좌우의 구조물이 팔, 축구 골대를 닮은 흰색 부분이 다리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기술은 실체를 가진 로봇이 되고 인간은 로봇의 몸속을 가로지르는 바이러스가 되어 본연 상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의 고비기 종목으로 특정 지어진 게임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혼재된 상태가 제시되었을 때 사물은 인간을 어떻게 이끌까요? 여기에서 사물과 인간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질서를 생성해냅니다. 사물과 인간의 역할이 뒤바뀐 이 운동장에서는 어떤 상황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전복적이거나 조화롭거나 그 어떤 경우라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잭슨홍의 작품은 과학기술과 인간의 이면을 탐구하며 디자인과 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슈퍼플렉스의 교차점은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사변 영화입니다. 영화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현재의 폭력적인 상황에서 협력과 희망적인 미래로의 여정을 그리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대기술이 초래하는 문제와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인종차별, 인공지능, 가짜뉴스, 기후난민 등 최근 겪고 있는 사회 환경 문제가 데이터의 수집, 추출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안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지만 영화 속 사물은 버려질 것들을 재활용하고 수리한 공예품에 가까운데요. 이것들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유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총 5개의 가지에 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며 뒤쪽 벽에는 이 가젯들이 영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와 현실을 재구성하는 이 영화를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횡단하는 사물이 인간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서사를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김한솔은 공예 디자인 조각을 전공하고 현재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9년 작품부터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신작이 골고루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는 만약 옷이 인간에게서 벗어나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입니다. 김한솔 작가에게 옷이란 단순히 의복만이 아닌 가구, 공간까지 아우르는 매체이며 작가는 옷의 형태를 해체하고 다시 직조하는 행위를 통해 옷에 대한 사변적인 시나리오를 구체화시킵니다. 만약 이러한 의존적인 의복이 사람에 의해 버려지고 자연에서 도태된다면 그들의 생명 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024년 신작 의태화된 의패류는 옷과 어패류의 합성어 의패류이고 물고기를 본따 삶을 이어가는 의류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기생, 교배, 접목 등 농업과 외과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을 가져와 옷의 지퍼, 옷핀, 주머니, 자수, 단추 등으로 물체와 생명체가 합쳐진 물명체라는 존재의 뼈대, 장기, 피부를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며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는 의패류는 인간과 사물의 혼종이면서 인간으로부터 벗어난 미래의 존재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차원의 의류가 다시 인류와 만나거나 그 자손들이 우리와 마주칠 때 새롭게 생겨날 감정적인 유대와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 공간은 이번 전시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구성된 특별 섹션입니다. 이번 전시 주제와 관련된 도서와 해외 작가들의 도록, 그리고 신작을 제작한 작가들 중 일부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전에 사용했던 가구와 집기를 재활용하였고, 여러 개의 자재를 살짝 비치는 천으로 둘러 어떤 유동적인 상태를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김나무 디자이너의 사물의 시선이라는 프로젝트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인공지능이 해석한 이번 전시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와 관련된 다양한 텍스트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생성한 것으로 전시 기간 중 몇 차례에 걸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한쪽 벽면에 보이는 문구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문장들이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다는 걸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번 전시가 인간 너머를 상상해보는 자리인 만큼 비인간의 시선에서 전시를 읽어보고자 마련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따르면 사물은 첫째, 일가 물건을 아우르거나 둘째,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물은 어디에나 있고 그래서 평범하다고 여겨지기도 하죠.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사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저 물건이나 돌과 같은 무생물이라 여기고 스쳐가지는 않았을까요? 이 전시는 사물이 물건만을 뜻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안에 인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꿔 말해보는 일종의 실험실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을 점쳐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더라도 사변을 통해 인간 너머의 세계를 꿈꿀 수 있어야 인공지능,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과 문화의 경계가 무너지는 초현실 같은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급하지 않았기에 뒤로 밀려난, 이제껏 하지 않았던 사물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심스레 건네보았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것을 보며 그것과 함께하는 삶을 상상해보는 건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감사합니다.